여러분, 장기 투자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좀 독특한 질문으로 투자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 믿음이 정말 맞는 걸까요? 네, 좀 뜬금없는 질문이죠. 금괴 아니면 젖소라니. 그런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비유 속에 사실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다 끝날 때쯤이면 이래서 젖소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진짜 투자가 뭔지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금괴와 젖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투자, 그리고 위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좀 다르게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투자. 투자라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내 계좌에 찍힌 돈의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그 돈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을 만들었어요. 와, 10%나 벌었네. 쉽죠?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20%나 올라버렸다면 이건 사실상 돈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위험은 또 뭘까요? 보통 위험하다 하면 주식 차트가 막 위아래로 널뛰기 하는 거, 이런 변동성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위험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요, 내가 가진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하나도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자산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고 본격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자산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현금, 채권, 은행 예금처럼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들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화폐 표시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자도 따박따박 나오고 원금도 보장될 것 같으니까 겉보기엔 정말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86%. 네, 마이너스 86%.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바로 그 함정의 결과물입니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이만큼이나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1965년에 1달러로 살 수 있던 걸 지금 사려면 7달러 넘게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돈은 은행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 돈의 가치는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보이지도 않는 세금 도둑 같은 놈이라서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저축의 가치를 야금야금 훔쳐갑니다. 예를 들어서 5.7% 이자를 받아도 세금 1.4%를 떼고 나면 나머지 4.3%는 인플레이션이 꿀꺽하고 다 삼켜버리는 뭐 그런 식인 겁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셸비 컬럼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과거의 채권은 위험 없이 수익을 줬는데 지금은 수익 없이 위험만 주는 자산이 되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채권 같은 자산은 수익은커녕 내 돈의 구매력을 잃는다는 위험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돈의 가치가 줄줄 새는 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포에 질려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겠죠.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의 자산입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질 못해요. 이런 자산들은요, 스스로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 가격은 왜 오를까요? 딱 하나입니다.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걸 사줄 다른 사람, 즉 더 큰 바보가 나타날 거야 라는 믿음,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생산적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상상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9조 6천억 달러가 생겼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원이 넘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자, 이 돈으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자산 A. 이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싹 다 사들이는 겁니다. 대략 한 17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다 녹여서 뭉치면 한 변의 길이가 21m나 되는 어마어마한 정육면체가 된대요. 야구장 내야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선택지, 자산 B를 볼까요?
똑같은 구조 6천억 달러로 뭘 할 수 있냐면요. 먼저 미국에 있는 모든 농경지를 다 사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을 하나도 아니고 무려 16개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남아서 현금으로 1조 달러를 그냥 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100년 뒤로 시간을 돌려보죠. 여러분이 골랐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자산 A, 금덩이를 골랐다면 그냥 여전히 똑같은 크기의 금덩이일 뿐입니다. 100년 동안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죠. 그냥 만져보고 쓰다듬을 수는 있겠지만 반응이 있겠어요? 반면에 자산 B를 고르셨다면 어떨까요? 그 넓은 농경지에서는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식량이 쏟아져 나왔을 거고 16개 엑슨모빌은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줬겠죠. 당연히 기업 가치 자체도 엄청나게 커져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네. 이 너무나도 명백한 비교가 우리에게 진짜 투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세 번째 자산 유형, 생산적인 젖소들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나 농장, 부동산처럼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자산들, 바로 생산적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질문 속의 젖소인 거죠. 그럼 이 젖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까요? 바로 이 복리 엔진 덕분인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젖소가 우유를 짜내듯이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치를 생산하죠. 이걸 팔아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재투자를 해서 몸집을 키우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계속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부를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역사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다우존스 지수가 66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냐면 11,497포인트까지 갔어요. 무려 174배가 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건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나눠준 어마어마한 배당금은 아예 빼고 계산한 수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생산적 자산이 가진 경이로운 힘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세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투자 유형을 한번 싹 정리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현금이나 채권 같은 화폐 기반 자산. 이건 뭐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을 잃는 게 거의 확정된 길이다. 두 번째, 금 같은 비생산적 자산. 이건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그냥 순수한 투기의 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산적 자산. 오직 이 길만이 스스로 복리 엔진을 굴려서 진짜 구매력을 키워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발 시장이 시끄럽다고 또 누가 겁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대신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그 자산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녀석인지 오직 그것 하나만 집요하게 따져보고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예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금덩이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우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젖소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